제사와 용병. 장도를 휘두르는 용천우의 모습은 허점투성이로 보였다. 그러나 그건 항상 보법이나 초식에 얽매여 있는 자신의 편견인 것만 같았다. 무명도의 끝이 칠절편의 끝을 점을 찍듯 쳐내는 모습. 짧고 빠르고 필요한 동작만 간결하게 한다. 조표는 진땀을 흘리면서 흥룡미타 18수를 모두 시전했다. 훌쩍 뒤로 물러서는 조표. 용천우는 태연히 무명도를 멈췄다. 헉헉 숨을 몰아쉬는 조표. 용천우는 이마의 머리칼만 조금 흐트러진 정도. 조표가 분통을 터뜨렸다. 이놈아, 비겁하게 방어만 하는 것이냐? 어서 공격해보아라. 용천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조표는 눈에서 불이 튀며 말했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겠냐? 당신은 이미 당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무예를 다 펼쳤어. 그리고 십성의 진력을 다 사용했어. 그런데도 나는 단 한 번도 걸음을 옮기지 않았어. 알고 있어? 조표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용천우의 발을 보고. 뭐라고? 용천우의 발 아래에는 보법을 사용하거나 발을 바쁘게 움직인 자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 당신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째서 계속 싸우려고 하는 것이오. 나는 저번에 호의에 보답하는 뜻으로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오? 당신이 죽고 당신의 제자들이 분을 모시겨 내게 달려들면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죽게 되지 않겠소? 뒤에 있던 조표의 제자들이 발끈하며. 저놈이 어디서 말을 함부로? 자신을 비롯한 모두를 그렇게 사지에 몰아넣을 명분이 어디에 있어? 당신이 이 싸움에서 이겨도 역시 당신보다 강한 고수들은 당신을 무시할 것이고 당신이 지금 물러서도 하수들은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이오. 그렇지 않소? 악무연이 자신도 모르게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이런 쳐죽일 놈이 어디다 말을 함부로? 그만 악무연은 조표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돌아가시오. 조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말에 올라타고 두두두두 돌아가는 사사편자와 흑인들. 악무연은 산서 땅 제1의 부자에다가 휘하의 조영방, 용건문 방파들을 거느린 대상부국의 적자다. 고마웠어. 옷기만 스쳐도 1만겁이라는데 용천우가 고개를 돌려서 악무연을 보고. 그냥 돌아서면 후에 아쉬울 것이오. 내게 차가운 소주가 한 말쯤 있어. 막사의 뒤편에 마주 앉은 악무연과 용천우. 간단한 안주와 소주를 들고 가는 노삼. 형씨는 만검을 아시오? 전혀 모르오. 나는 강호 사람이 아닌지라 강호의 무림에 대해서는 문외아니오. 물어본 내가 바보였소. 강호의 중심에서 자란 나도 이름만 들어본 만검을 형씨가 안다고 생각했으니. 그럴 것이오. 난 아는 게 너무 없어. 하지만 이제 적어도 나와 조표와 흑사상과 만검을 알았지 않소? 인사가 늦었소. 나는 악무연이라고 하오. 나는 용천우요.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술을 나눌 만한 친구가 생겼으니 기쁠 뿐이오. 그런데 내 보기에 형씨는 분명 중원인 같은데 어찌하여 중원에서 살지 않았어? 나는 전쟁터를 떠돌아 다녔소. 태어나기는 중원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소.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북쪽으로 나다니다 보니 그리 되었소. 그랬구려. 그럼 지금은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시오? 타령이나 다름없소. 그냥 용병 생활을 하다가. 아하, 그래서 그렇게 무공이 특이했구려. 무공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으려다 보니 익히게 된 싸움 기술일 뿐이요. 그런데 어쩌다 북쪽까지 올라가서 전장에서 생활하셨어? 처음에는 고향 근처 도회지에서 사병 생활을 했는데 생각처럼 돈이 모이지도 않고 바라던 대로 무공을 익힐 수도 없었어. 무공을 익히려면 어디 문파에 제자로 들어가는 게. 돈이 없었어. 게다가 배경도 없는 고아였어. 아, 괜한 걸 물었네. 이해하시오. 친구가 되고 싶어서 허튼 걸 자꾸 묻게 되는구려. 상관없어.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내 본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소.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묘한 모양의 칼은? 생긴 건 이상해도 이렇게 생긴 게 생각보다 쓸모가 있어. 그래 보였소. 직접 만든 것이요? 아니면 북방의 전장에서는 다들 그런 걸 사용하는 거요? 우연히 내 손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어. 사용법을 익히지 않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것이오. 과연 용영은 나와 달리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소. 그게 부러울 뿐이요. 괜찮다면 용영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 뭐 특별할 게 있겠어. 그저 그런 인생이었어. 용병 생활은 어땠소? 전장에서 생활했으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을 것도 같소만. 매일이 그랬어. 6년 전 천산남로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빗속에 숲속을 걷는 10여 명의 병사들, 돌궐군 천병분대. 선두의 분대장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소리치며 말했다. 내 분대에 들어왔으니 분명하게 말해둔다.
싸우는 건 네 명을 따르지만 죽고 사는 건 각자가 알아서 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죽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풍부한 경험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가운데 무명도를 허리에 차고 어깨에 활통을 메고 손에는 활을 든 용천어. 죽음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쑥 찾아온다. 모래바닥이 움푹 꺼지면서 창칼이 튀어나와 죽는가 하며 멀쩡한 하늘에서 느닷없이 소나기처럼 화살이 쏟아져 내려 많은 신참들이 고슴도치가 되어 죽어갔다. 그래도 오늘은 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은 대부분 전투가 없다. 그러니까 날씨가 굳으면 하늘에 감사해라. 용천어는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회회족의 무덤이다. 비를 피해야겠다. 먼저 안을 살펴라. 분대원 둘이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가고 곧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분대장을 선두로 모두가 달려 들어갔다. 무덤 안은 조용하고 아늑해서 다들 앉아서 가져온 떡을 먹고 용천어도 한쪽에 앉아서 떡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 흠칫 모두가 놀라서 먹던 동작을 멈추고 동료 하나가 문 밖을 살펴보는데 순간 날아드는 화살. 고슴도치가 되어서 안으로 넘어지는 동료. 모두가 경악하며 일어났다.